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올해의 교육 취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코칭해주고 협력해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이제 전반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지식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알려줘야 될 텐데요. 티칭에서 코칭의 시대로 바뀐다. 부모의 역할도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무언가를 해봐라 라고 직접적인 것을 알려주기보다는요, 스스로 아이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의욕이 생겨나게끔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코칭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단연코 중요한 능력,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 코칭 매뉴얼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요. 부모가 가정에서 스스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치가 들어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가 코치가 되어서 옆에서 끌어줄 수 있으려면요, 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손흥민 책과 손흥민 아빠 책을 둘을 비교해서 읽고 있는데요. 손흥민 아버지가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엇나갈까봐 지금도 탑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항상 겸손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아버지의 센 코칭에도 손흥민 선수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마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지금도 그래요. 충고를 하고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코치가 되고 싶고 코칭을 해주고 싶은데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요, 다 제치고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나쁜 것을 할 이유가 없어.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안전해. 부모가 하는 말이 나에게 늘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엄마는 나를 비난하는 말만 해.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흔들리는 관계에서는요, 어떤 코칭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관계에서는 신뢰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부모가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지만 코칭이 시작됩니다. 코칭 할 수 있는 스킬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경청. 코칭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연습해서 내뱉기까지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판단이 먼저 딱 들어요.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뭐지? 이거 공부하기 싫다는 건데, 야, 너 그거 공부하기 싫다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 판단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이가요, 오해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청이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경청하는 것은 잘 듣고 아이의 이야기의 핵심만 전달하는 겁니다. 판단이 물론 빠져야겠죠. 내가 판단해서 아이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코칭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요. 자기가 한 얘기를 다시 엄마의 입을 통해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구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구나.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전달하는 느낌, 전달하는 말의 뉘앙스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것이 경청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입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중립적이면서도 그 대화에 초점이 맞춰준 질문을 뽑아내서 다시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이 정리가 되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아이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뽑아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도 연습하고 아이도 연습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아주는 질문, 이야기의 핵심 컨텐츠를 뽑아내서 말해주는 질문, 바로 코칭의 기술입니다. 쉬운 거는 아니죠. 연습을 통해서 엄마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을 아이가 보고 왔으면 너 수학 50점 그렇게 맞아서 되겠어? 이렇게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번 수학 시험 중에서 너가 부족했던 부분과 잘했던 부분은 뭘까? 라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여기서 핵심 질문이 뭐지? 내가 찾아내야 될 게 뭐지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콘텐츠를 찾아가는 연습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아이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해 뭐예요? 긍정적 피드백이 코칭의 힘입니다. 제가 칭찬과 인정, 격려하는 말이요, 말로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도에도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내가 칭찬하는 말을 잘 못하겠어, 아이의 능력을 자꾸 칭찬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일단 태도부터 바꿔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몸짓의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요, 경이로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 주셔도 충분해요. 잘못 입을 열었다가요, 저도 이거 칭찬, 이거 능력 칭찬 아닌가, 이거 칭찬 잘못된 칭찬 아닌가 고민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칭찬의 이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학습이나 행동이나 노력, 과정이나 기여한 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네, 아이가 노력한 것, 너로 인해서 좋아진 것, 어떤 행동을 한 것, 그런 부분들을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학습한 것, 행동한 것, 노력한 것, 기여한 것,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이 아이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걷어내고요, 적인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코칭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비난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너 이거 집이 뭐야, 이거 방이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요, 방이 조금 어지러져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이 방을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옆에서, 그런 대화를 자꾸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 이거 방 지저분하니까 정리해 라고 말하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내가 해볼까? 뭔가가 필요한가? 내가 한번 해볼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바로 코칭의 힘입니다.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결정을 하게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에서의 이 기술을 다 잊으시더라도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아이가 결정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코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주도 능력을 키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기주도를 위한 코칭 4가지 기술이었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